방금 화면 통해서 보신 것처럼 설상가상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 업종이긴 하나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좋아지나라는 좀 이런 질문들도 희망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참 무거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 악재가 좀 계속 터졌지 않습니까? 네. 코롱 티슈진 사태부터 해서 HLB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이런 사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내 바이오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초기지 않습니까? 예. 그 시행착오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바이오 산업은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광풍이 불듯이 했는데 이제는 그 시행착오가 하나씩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겨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제약 사업도 보면 비슷한 트랙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건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우리 쿠령 티슈즈는 너무 잘 아는 사건이고 HLB조차 지금 3상에서 보통 그 투자하는 분들은 2상만 가면 문제 있다 싶으면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예. 근데 3상에서 문제일지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 시행착오를 경험을 한 것이고 한미약품은 3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4, 5년 전에 것이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반환됐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다. 그래서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제 또 한 번의 스텝업을 하기 위한 시행착오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상 넘어가면 되겠지 생각을 그렇습니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크게 한번 데인 게 있었고 한미약품은 약간 결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기술 수출을 했는데 한 연이어서 좀 반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들 그러면 글쎄요. 출시할 때까지 안심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바이오주들 나름대로 옥석 가린다고 가렸던 게 그렇죠. 임상 3상까지 갔던 바이오주들이었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어느 정도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주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겠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임상이 제일 중요한 팩터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정보망은 그 이전부터 좀 가봐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어느 게 임상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식견이 있어야 하겠지만 늘 매년 2월 달에 열리는 JP모건의 그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고 예. 그리고 그 5월 달에 열리는 미국의 또 바이오 컨퍼런스가 제일 중요한 팩터인데 이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임상이 2상까지 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코롱 티슈진처럼 임상이 완료됐다고 해서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데 이번에 코롱 티슈진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사건일 수 있어요. 네. 실제 식약처에서 바이오 그 허가 내준 게 코롱 티슈진이 첫 번째거든요. 네. 그 이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면 식약처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식약처가 이번 건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에게 자문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7명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위원회에서 이게 그 리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2달 후에 전문가 그룹이 더 늘려서 통과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건이 있다면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독립성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 네. 그래야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건은 사실은 1995년에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그 당시 95년도에 FDA에서 리덕스라는 그 비만 치료제인데 네. 이게 똑같은 코령 티슈준과 똑같이 중앙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것도 심의 늘려서 통과를 시켰다가 굉장히 큰 돈을 벌었죠. 그것도 2년 후에 이것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도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에 대해서 그 허가 판단이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시장의 신뢰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인보사 때문에 식약처도 한번 되었으니까. 그렇죠. 예,
대책이나 대응책이 있겠죠. 대비책들이 한번 좀 개선되길 바라보겠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번에 워낙 이런 사태들이 줄줄이 터지다 보니 이제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뭐 기술력이랄지 네. 규모로 봤을 때는 차라리 그게 더 이득이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사, 특히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사업하고 유사하고 봐요. 우리가 반도체 IT가 지금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다 ODM이나 OEM으로 그랬죠.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CDO, CRO라 그러는데 네. 그 신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임상 3상까지 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투자 걸리죠. 네. 그럴 때는 정부와 식약처 그리고 이 바이오 산업 전체에서 이걸 대행해주는 네. CRO와 CDO, 그러니까 대행해서 임상까지 가지고 네. 대행해서 생산해주는. 네. 우리가 대행 생산은 사실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대표적인 예. 기업이죠. 그러니까 대행 생산해주는, 대행 개발해주는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진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대행을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냥 증자를 해버린 돈이 없어서 맞습니다. 증자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어안이 그 벙벙한 부분이 경우가 사실은 현재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자본이 없다 보니까 예. 빨리 터뜨리고 네. 빨리 터뜨리다 보니까 자본이 들어오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고 예. 그 빨리 터뜨린 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성인 치수가 돼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 악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초기 이 인프라를 빨리 재구축해서 이 정부에서든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이 초기 인프라와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제도적이나 구조적인 문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종목 뉴스에서도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뭐 매도를 한다니까 이거는 심리나 신뢰 자체도 지금 깨진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뢰나 뭐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들 예. 언제까지 뭐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이거와 결이 다르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일설에서 나오는 다음 달에 있는 이정부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아마 중요한 그렇죠. 분수령이 될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제는 회계의 문제고 네.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을 종식시켜서 시장의 신뢰를 빨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회계적인 문제죠. 예, 네. 분식 회계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화된 기술도 사실 없고 네. 매출도 잡히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시장에서는 앞에 삼성 붙었으니까 그냥 좋은 건가 보다 해서 처음 네. 사람들이 올라온 것도 있고. 셀트리온은 그나마 지금 매출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제약 네. 바이오주들 중에서. 그런데 다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한마디 그럼 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여러 투자 기업들이 저한테 자문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에서. 외국에서 헤지펀드 쪽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불확실성은 있지만 분명히 이 두 기업은 기술적인 노하우는 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초기에 셀트리온은 그 지배 구조적인 문제에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분리된 이 문제에서 캐시플로우상의 약간의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어쨌든 기술 확보도 돼 있는 상태고 판매망도 어느 정도 구축한 상태라서 그렇게 큰 불확실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비슷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이 두 기업은 CDO 기업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CDO의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바이오 생각이지만 이 두 부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메모리에서 전체 한 70%를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듯이 네. CDO의 그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을 잘만 성장시킨다면 반도체 같은 효자 정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또 구조적인 활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셀트리온과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결이 다른 문제이기 네. 때문에 다음 달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고 방송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과만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좀 시장 분위기에 매몰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대표님은 한 발짝 뒤에서 또 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예. 그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 실적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2005년 이후에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이때 상장된 기업이 한 70곳 되더라고요. 이들 기업에 흑자 기업이 11곳 있었어요. 네. 11곳 중에 4곳이 사실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투자의 첫 번째 기준은 실적 베이스된 기업이냐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고요. 예. 두 번째, 그 일각에서 나오는 뭐 루머성 뭐 임상이라든지 발표에서 너무 함몰되지 말고 네. 그 임상에 통과되기 이전에 학회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도 반드시 봐야 되는 것도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실적 베이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실적의 바탕을 둔 것이 임상 통과와 판매망과 캐시플로우, 네. 진짜 현금이 들어오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예.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통과됐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HLC처럼 3상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1상, 2상 이전에 그 기업이 학교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투자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공모가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기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가가 워낙 높게 형성된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옛날에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 쪽을 많이 맞습니다. 추천했는데 요즘에는 신약보다는 그래도 정기적인 매출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들을 좀 예. 보자 얘기를 해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그 임상 통과나 어떤 루머성으로 투자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현재 우리가 많이 또 생치를 겪어왔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그러니까 실질 영업이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보는 것은 실질 캐시플로우 상에서 그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좋은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영업이익이 플러스 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통해서 그 캐시가 그 기업으로 들어오는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예. 순조로운 플러스를 보이느냐가 훨씬 중요한 팩터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안전하죠. 네.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전망이니까 네. 저희들끼리 어떤 객관적인 소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앞으로의 향방은 그러면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물론 굉장히 암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제가 아까 초도 얘기했듯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고통과 시행착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바이오 제약산업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짚어야 되고 앞으로는 무엇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수업료를 내고 얻은 거죠. 예. 그래서 제약산업은 한국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큰 하나의 그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기술은 스타트업이나 벤처처럼 하는 이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기반 CDO나 CRO를 충분히 깔아서 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 네.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제약바이오 막 힘 주는 것 같다가 요즘에는 주로 나오는 뉴스들이 뭐 신산업이라고 한다면 수소나 뭐 5G 쪽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오히려 뭔가 소외받는 느낌이에요. 모멘텀이 없는데. 한 두어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송에 가서 이제 바이오 예. 육성책을 했지만 사실 육성책을 할 때만 움직이지 그다음 잘 움직이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식약처의 시행착오, 그 코령 티슈진에서는 왜 식약처의 비난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독립성의 확보, 그리고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완성, 그리고 기초 체력을 닦을 수 있는 CDO, CRO가 완성이 되어서 그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성 예. 이게 다 확보돼야 되는 거죠. 참 듣다 보면 뭐 문제인 곳이 한두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계 자체적으로도 순화가 돼야 되는 거고 식약처에서도 보완 사항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투자자의 심리도 지금에서는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시기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저희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과만 항상 얘기를 하다가 또 시장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박주근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 흐름들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장 대응도 또 장 마감 때까지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